2부 전문 분야 시즌즈 우리 몸속 장의사라는 주제로 세포의 탄생, 성장, 노화에 대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처음 모셨습니다. 세포 생물학 분야 전문가 광주과학기술원 생명과학부 박대호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박대호입니다. 예, 어떠십니까? 이게 처음이라 되게 긴장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예. 떨리기도 합니다. 예, 제가 교수님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간단하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어떤 분이신지. 앞서 진행자분께서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강주과학기술원 생명과학부에 있는 박대호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가 어떻게 죽어가는지 그리고 죽은 세포가 어떻게 우리 몸속에서 처리되는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전문 용어로 사멸세포 제거, 에페로사이토시스라고 말을 하는데 전문 용어가 나올 때는 천천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천천히 한번. 아니 방금 그 단어 하나만 더. 네. 에페로사이토시스라고 네, 합니다. 에페로사이토시스. 예,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하면은 사멸세포 제거 정도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몸속에서 발생하는 사멸세포를 제거하는 이러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유전자, 그다음에 신호 전달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사멸세포 제거가 이제 결함이 생겼을 때 어떠한 질병 질환들이 생기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세포일 듯한데요. 예. 그럼 사람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해도 맞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생명체를 이제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예. 세포이잖아요. 중학교 생명과학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역시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죠. 예, 예전에 배운 것들이라 기억을 끄집어내야 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세포 생물학 전문가이신 거예요, 교수님은. 예. 그렇다면 세포 생물학은 무엇을 연구하는 건지, 그러니까 세포가 만들어집니까? 세포가 아니면 있습니까 처음부터? 그건 이제 닭이냐 달걀이냐 이런 문제인 것 같긴 한데. 네. 예. 이제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일반적으로 뭐 생물학이나 생명과학 이런 과목을 배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주 크게 봐서는 이제 생물학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조금 더 이제 세부 분야로 가게 되면은 이 생물학을 이루는 가장 기초 학문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3개 정도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분자생물학, 생화학, 세포생물학이 생물학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기초 학문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분자생물학은 뭐 DNA가 어떻게 복제가 되는지, DNA에서 RNA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또 RNA에서 프로틴이 어떻게 번역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분야이고요. 생화학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자생물학의 끝단에 있는 단백질이 어떻게 구조가 어떻게 생겨 있고 이 단백질이 어떻게 기능을 하는지 이러한 연구를 이러한 부분을 다루는 분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포생물학은 앞서 말했던 분자생물학 그다음에 생화학 이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세포를 이루게 되는데 네. 이 세포가 어떻게 분열을 하는지 그다음에 이제 세포를 만들어내는 각각의 구성이 있는데 이런 구성과 구조와 그다음에 그것들의 기능이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공부하는 분야입니다. 저는 그 세포 생물학을 네. 전공을 했습니다. 예. 근데 세포 생물학도 굉장히 넓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거를 전공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너 전공이 뭐야라고 하면 세포생물학이라고 일반인한테는 쉽게 말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사람들끼리, 우리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전공이 뭐야, 세포생물학이야라고 말을 하면 이게 너무 이제 큰 광범위하니까 보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서는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포생물학에서도 사실 되게 분야가 있긴 한데 네. 앞서 말씀드린 이제 사멸세포 제거 분야가 제 세분화된 분야이고 여기에서 조금 더 넓게 보게 되면은 네. 세포가 외부의 물질을 이제 세포 내부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이런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이러한 프로세스를 이제 엔도사이토시스, 내포 작용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조금의 큰 물질을 세포로 이렇게 잡아들이는
이러한 작용을 파고사이토시스, 식균 작용 또는 식작용이라고 합니다. 네. 이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 전문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가장 핵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사톡 라이브에서 왜 이거를 배워야 됩니까? 제가 하는 부분을 왜 배워야 되는지. 네, 왜 청취자 여러분께 저희가 이거를 이 귀한 시간을 내서 설명을 드려야 됩니까?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준비를 하지 못해가지고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네. 생물학의 이제 최종 목표는 인간 우리 생명체 삶의 이제 이치 를 이해하는 거이고 조금 더 이제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은 네. 이러한 이해를 통해 가지고 생물 이해를 통해 가지고 궁극적으로 인간의 무병장수를 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모든 생명에 대한 연구는 물론 이제 그 자체적으로도 의미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인간의 생로병사, 무병장수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이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 그다음에 이제 청취자분들이 이제 배울 수 있는 이 전문 분야 시즌스에서 네. 다룰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나에 대해서 모르는데 살아가는 거는 좀 겉핥기식 아닌가라는 좀 저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사람인데 내 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나에 대한 관찰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우리 사람은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세포라고 말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예. 근데 더욱더 흥미로운 건 교수님은 그 세포의 사멸 맞습니다. 쪽이 예. 이제 전문 분야라고 하셨기 예, 때문에 예. 굉장히 궁금해요. 예, 그게 예,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포가 이제 출생이라고 하나요? 사실 그 세포 출생이라는 용어는 예. 제가 임의로 이제 만들어낸 용어이긴 하고 네. 이제 교과서에는 세포 출생, 탄생 이런 용어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세포 분열이라고 하는데 예. 이제 인간 이렇게 그 삶 주기랑 비교를 해 보면 세포 분열이 세포의 탄생, 출생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가지고 네. 제가 이제 세포 탄생, 출생이란 말을 썼습니다. 예, 이제 이게 출생 교수님이 표현하신 그리고 이제 성장을 하는 거고 예, 맞습니다. 노화가 되는 건데 예. 앞에서도 계속 반복됐지만 이게 이제 사멸 없어진다는 얘기인 거죠. 이제 사멸을 이제 하면은 없어지긴 하는데 이제 네. 제가 말하는 세포 사멸은 이제 세포 죽음, 셀데스, 네. 그러니까 세포가 죽는 뭐 이걸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이 전문 분야 시즌즈를 통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세포가 없어지는 이제 그 작용까지 가는 거이긴 한데 예. 여기서 말하는 세포 사멸은 세포가 죽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게 노화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당연히 관련이 있습니다. 예, 네. 나중에 이제 차근차근 그 내용을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뭘 알아봐야 될까요? 처음부터.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세포의 탄생, 출생, 성장, 노화이잖아요. 예. 우리 이제 그 개체 수준에서 보게 되면 우리 인간 또는 우리가 키우는 애완견 뭐 이런 것들 보면은 태어나고 성장하고 그다음에 늙고 언젠가는 죽잖아요. 생로병사가 있게 되는데 사람의 일생이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사람의 일생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그러네요. 모든 유기체가 동일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예. 생로병사가 다 있게 되는 거죠. 세포 역시 마찬가지로 태어나고 말씀드렸듯이 성장하고 노화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언젠가는 죽게 되는 거죠. 예. 주기가 궁금한데요. 예. 주기가 궁금한다는 게 어떤 말씀? 세포가 세포의 주기라는 게 어떤 말씀이실까요? 사람의 일생은 이제 나서 죽을 때까지를 일생이라고 하는데 예. 세포도 사람이 그것과 똑같은 주기로 가는 건지 아니면은 뭐 1년 단위로 간다는 건지 이거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배우는 이제 세포 주기는 셀 사이클은 세포의 분열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세포 하나가 있으면은 이 세포가 분열을 해가지고 두 개의 세포가 되는 거잖아요. 이러한 세포 사이클, 셀 사이클을 세포 주기라고 하는데 인간의 삶의 주기
주기랑 맞춰 보게 되면은 그 셀 사이클에 한정되지 않고 여기에서 셀 사이클은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포의 탄생, 출생만을 의미를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다른 이렇게 주기로 가게 되면은 성장과 노화 그리고 죽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세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세포 안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세포를 이루는 기본 구조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게 이제 진핵 세포이냐 온핵 세포이냐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한데 진핵이냐 원핵이냐 핵이 있느냐 핵이 없느냐에 따라서 네. 세포를 크게 두 가지로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장균 같은 경우는 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포들을 온핵 세포라 부르는 거고 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은 모두 다 물론 이제 적혈균은 아니긴 하지만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포들을 진핵 세포라고 하는 거죠. 핵이 없는 거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요? 이제 그 핵이라는 이제 구조체이거든요. 그래서 이 핵 안에는 유전 물질인 DNA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DNA 유전 물질을 막으로 둘러싸고 있는 구조체를 핵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를 구성하는 세포들은 그런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구조체가 있습니다. DNA를. 이제 세균 같은 경우는 DNA가 당연히 존재해야 되겠죠. 유전 물질이. 근데 네. 이게 막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고 그냥 세포 질에 이렇게 퍼져 있는 상태로 존재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핵의 존재 유무에 따라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온핵 세포, 진핵 세포 이렇게 나뉩니다. 그러면 핵이 없다고 하면 유전 물질이 없다고 이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진 않죠. 그렇지는 않고. 말씀드렸듯이 핵이라는 건 세포 내 구조체입니다. 예. 물질이 아니라 구조인 거죠. 그래서 핵이 없다가 DNA가 없다, 유전 물질이 없다라고 이렇게 동등하게 그건 아니고. 그렇진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포가 태어날 때, 사람이 태어날 때 세포가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 다음에도 얘들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주제로 다시 한번 돌아가면 네. 이제 성장, 세포의 출생, 성장, 노화이잖아요. 세포의 이제 성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장이라고 하면은 사이즈가 이렇게 커지는 걸 성장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너 그동안 많이 컸다 하면은 이렇게 사이즈가 커진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생물학적으로 세포의 성장이라고 하면은 그 세포 자체의 크기가 커지는 게 아니라 사실 세포 수의 증가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셀 그로스, 세포 성장이라고 하면은 세포의 수가 증가됐다. 이게 이제 생물학적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달리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방금 예를 들었던 어느 날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너 많이 컸다가 전체적인 이 사이즈가 커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의 사이즈는 그 사이즈의 크기는 변함은 없습니다. 세포 수가 증가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개체의 크기가 증가된 거죠. 그래서 이제 세포의 성장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포의 수가 증가했다. 세포의 수가 증가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세포의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세포 생물이냐 단세포 생물이냐 뭐 이렇게 좀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세포 수가 증가했다는 건 이 세포로 구성되는 개체의 크기가 증가했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아기 때는 작잖아요. 예. 성인이 되면 훨씬 더 커지고 예. 그러면 아기 때 세포 수랑 성인의 세포 수랑 다르게 되는 거죠. 이제 궁금한 게 그거거든요. 예, 예, 이제 예. 어른이 다 돼서 외형적으로는 이제 다 컸어요. 예. 그런데도 세포는 계속해서 수가 늘어나느냐, 그러니까 성장을 하느냐 질문이거든요.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 수준 이상 우리의 그 신체적인 사이즈는 커지지는 않고 이제 머물러 있고 오히려 이제 나이가 더 들어가면 이렇게 퇴화하게 되잖아요. 네. 키도 작아지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셀 넘버를 조절하는 메커니즘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노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죽게 되는데 만들어진 세포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영속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포가 만들어지고 노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결국은 세포는 죽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시기에 도달하게 되면은 세포 수가 일정하게 작동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작동을 하게 되죠.
우리 몸을 이제 구성하는 여러 조직이나 기관들이 있는데 이 기관이나 조직의 사이즈 역시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도 같은 메커니즘으로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포가 계속해서 세포 분열을 하긴 하지만 얘네들이 노화하게 되고 이것들이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세포들이 만들어지고 죽은 세포를 대체하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또 항상성이라고 하거든요. 호미오스테이시스. 그런 작용에 의해서 일정한 사이즈가 유지되게 됩니다. 예. 사람이 성장한다는 건 세포가 성장하는 거라고 의미하면 될 것 같고 예. 사람이 노화가 되어 간다라고 하는 거는 세포도 노화가 되어 간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된다는 거죠. 그걸 그렇게 이렇게 예측하고 계시다면 예, 정말 대단하십니다. 맞는 말입니까? 그래서 약간 이걸 전적으로 세포의 노화가 개체의 노화라고 말을 할 수는 없긴 하지만 네. 상당 부분 세포의 노화가 개체의 노화에 이렇게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하다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고 예,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이제 제일 궁금한 게 그럼 나의 노화를 늦추려면 세포의 노화를 늦추면 되겠는데 세포가 사멸하지 않도록 하면 되겠는데 지금 그것도 연구하고 계시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네,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는 다 늙게 되는 거니까 이 노화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이 노화를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라는 이런 연구들이 되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네. 뉴스에서나 좀 보셨을지는 모르겠는데 미국에 뭐 백만장자가 있는데 자식의 피를 자기한테 수여를 하고 또 자신의 피를 아버지한테 수여를 해가지고 노화가 개선이 되었다. 이런 주장도 있고, 이건 이제 주장이긴 하지만 또 과학적으로 실험 동물을 통해 가지고 젊은 마우스 생쥐의 쥐를 늙은 마우스에다가 수여를 했더니 얘가 늙은 마우스가 젊어지더라. 이런 연구 결과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포의 노화에 따른 개체의 노화가 있는 거고 개체에서 노화 세포를 제거를 하게 되면은 아마도 이 노화된 개체가 다시 젊어질 거라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구를 계속 하고 있군요. 그 연구 분야는 사실 제 연구 분야는 아니긴 한데 네. 사실 이제 다른 노화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쪽 관련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건 세포가 이제 노화가 된 다음에 사멸이 되겠죠? 그게 이제 또 다릅니까? 그게 이제 복잡한 과정이 있긴 한데 네. 그런 과정이 당연하게 일어나면 말씀드렸듯이 세포의 노화가 개체의 노화를 유발을 하기 때문에 개체가 노화가 안 돼야 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노화된 세포는 젊은 사람한테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나이 든 사람한테 노화된 세포가 더 많이 존재를 하고 somehow 이렇게 그 노화된 세포가 세포 사멸에 이르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축적이 되는 거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은 노화된 세포가 적고 나이 든 사람들은 노화된 세포가 많고 그에 따라서 이제 노화의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노화된 세포를 제거를 해가지고 젊게 만들려는 뭐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가는 프로세스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걸 당연히 가게끔 그렇군요. 만들어내는 프로세스가 네. 노화를 이제 그러니까 역으로 만들어내는 네. 역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치료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포가 노화되면 차이가 있습니까? 좀 젊은 세포라고 해도 되나요? 정상의 세포, 젊은 세포, 예, 그렇게 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좀 더 주름이 생긴다거나 뭐 외형적인 변화가 있습니까? 그래서 형태적으로도 변화가 생기고 생물학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세포의 노화의 정의가 이건 생물학적으로 정의가 정확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포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세포는 분열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분열이 무한정으로 분열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50회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세포가 50회를 분열을 하고 나면은 더 이상 분열을 못 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분자 생물학 쪽으로 가면은 DNA 리플리케이션 복제랑 연관이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복제 노화가 오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세포가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분열을 못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세포 노화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네. 그럼 사멸은 거기서 어떻게 가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노화된 세포가 있게 되면은, 그 세포 자체적으로 나는 이제, 노화된 세포니까 세포 자살 프로그램이 작동이 되거든요. 스스로. 스스로. 오, 신기해요. 이제 이게 스스로 될 수도 있고, 외부에 이제 자극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긴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세포가 세포 자살 프로그램으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포 사멸에 이르게 됩니다. 그 없어져요? 그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우리 몸속 장의사라는 부분인데, 네. 세포가 죽게 되면 우리 몸속에서 어떻게 될까? 이게 되게 좀 신기한 부분이잖아요. 이게 스포일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안 하고. 네,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오늘은 여기까지 배우면 되는 겁니까, 교수님? 시간이 있다면은 더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이 정도 마무리 지을까요? 예, 예, 1분 예. 정도 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예. 네. 그래서 그 복제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은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세포가 계속 분열을 못하고 이제 이렇게 된 상태를 세포의 노화라고 정의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세포들이 이제 우리 몸속에서 많이 쌓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개체 우리 인간의 노화가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죽어 나가면은 사실 늙지 않는다. 뭐 이런 과정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긴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늙어가는 거고 또 이걸 이제 늙지 않게 만들어내는 방법이 그렇게 축적돼가는 세포 노화를 이제 죽여가지고 네, 네. 그 이제 노화 세포만 특이적으로 죽게끔 뭐 약물을 친다거나 이런 방법이 연구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젊게 다시 만들어내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네. 세포에 대한 이야기 오늘 나눠봤습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생명과학부 박대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